개인은 대표자 식대 비용 처리 못하고 법인은 가능하고, 그리고 법인은 대표자 급여도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사실 세금이 훨씬 낮아집니다. 거의 3배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절세로는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무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피디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돈 많이 버는 분? 오. 아닐까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직원이 너무 많다거나 개인 사업자가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을 때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좀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고 네. 대부분 또 그럴 때 많이 개인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법인이 막상 개인과 다르게 흔하지는 않다 보니까 법인 사업자분들에 대해서 그런 절세 정보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이 법인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세무사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오늘 법인을 설립했을 때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인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개인보다 법인이 뭐가 유리한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 설립부터 초기 세팅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 법인을 하려고 한다. 그럼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겠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법인 설립 등기예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세무서에 가서 바로 개인 사업자를 내시면 되세요. 근데 법인은 내 법인격이 있어야 그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 사업자를 낼 수가 있거든요. 즉 법인은 이제 법인이 새로 생겼다라는 걸 미리 등기를 침으로써 법인격을 생성시켜야 됩니다. 개인은 사실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증 가지고 그냥 사업자를 내면 돼요. 근데 법인은 내가 예를 들어 주식회사 김창희라는 법인 사업을 할 거면 주식회사 김창희라는 법인이 일단 있어야 그 이름을 가지고 사업자를 내겠죠. 그러면은 네. 회사의 주민등록. 네, 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맨 처음 해야 될 건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사업 이외에 미래 할 것 같은 거를 다 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넣어 두셔야 되세요. 근데 미래에 제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 중에 통신 판매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 다 넣어 두셔야 되세요. 미리미리 다 돼요. 내가 할 것 같은 걸 다 넣으면 돼.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법인 설립을 할 때 등기부 등본 그리고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할 업종들이 적혀 있어야 이제 사업자를 낼 때 거기 적힌 것만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 적혀 있으면 등기를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럼 수정할 때 뭐가 된다? 비용이 든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들은 다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개인은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그냥 사업자를 내면 되는데 등기부 등본은 이제 수정할 때마다 돈이 드니까 하고 싶을 때 미리 할 것 같은 걸 등본에 넣어두면 좋다.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내야겠죠. 설립 등기를 하면 사업자라는 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무서에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죠. 이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되냐? 은행을 가야 됩니다.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해야 돼요. 이때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업용 계좌를 새롭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용 계좌를 사업용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사업용 계좌를 처음으로 만들면 한도가 생기는데 한도가 맨 처음 낮아요. 너무. 그러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개인용 계좌를 갖고 가서 사업용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한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쓰고 있는 걸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걸 추천드린다. 근데 은행에 가서 계좌만 할 게 아니에요. 뭐까지 해야 된다? 공인인증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4,400원짜리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2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는 전자세금 계산서용, 하나는 일반용. 이 2가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일반용은 일반 홈택스를 들어가든 뭐라든 내가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전자세금 계산서용을 왜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공인인증서 일반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용 공인인증서로만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 이해가시죠? 이제 간혹 11만원짜리를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인인증서가 11만원짜리가 있어요. 범용. 네, 필요 없다. 11만원은 필요 없고 4,400원짜리 2개 8,800원만 쓰면 공인증서는 해결이 된다. 그리고 사업용 카드를 또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은 개인용 본인이 쓰시는 계좌를 사업용으로 바꿔달라면 바꿔주거든요. 근데 주식회사 땡땡땡은 법인 사업자 계좌는 그게 안 돼요.
그럼 새로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은행 가시면 법인 전용 사업용 계좌 공인인증서 발급을 하시면 된다. 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절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족법인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법인은 법인 구주 구성원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뭐 배우자, 자녀, 자녀투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왜 좋냐? 초기에 주식 가치가 매우 낮아요. 그 낮은 주식 가치를 가족들에게 증여를 해두고 주주가 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주가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배당. 그러면 내가 배당을 2천만 원 이하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리과세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원천징수세 15.4%만 가지고 끝이 나요. 세금이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가 예를 들면 소득이 있다. 배우자도 직장을 다녀서 6천에서 8천 막 1억 이렇게 있다. 라고 해도 이 소득이 배당 소득은 합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세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 이렇게 배당으로 뿌려도 사실 증여도 아니죠. 왜냐면 주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고 법인의 돈을 이제 합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다. 좋죠? 그래서 이런 가족법인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의 가장 큰 절세는 뭐냐? 대표자의 급여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PD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인건비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가져가는 거.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벌면 1억 중에 내가 내 노동비가 뭐 5천이 들었다 라고 해서 그 5천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철저하게 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예를 들면 나 급여 5천원 세팅을 하겠다 라고 하면 5천원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그 비용 처리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나와요. 그래서 법인은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세팅해서 비용 처리를 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밥을 먹는다. 비용 처리가 돼요. 개인 대표자? 비용 처리 안 됩니다. 안 해주더라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는 식대 원칙적으로 다 비용 처리 안 됩니다. 근데 법인은 그게 다 돼요. 대표자도 그 급여 근로소득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개인보다 그래서 법인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훨씬 넓죠. 그래서 세금이 훨씬 낮아질 수 있다. 근데 대표님 세금이 네. 이제 훨씬 낮아질 수는 있어도 네. 개인 사업자는 이제 벌어들인 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1억을 벌었어. 네. 다 이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건데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1억 벌었어. 그러면 1억을 급여로 설정해서 내 주머니에 넣거나 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할 수는 있죠. 대신 개인 종합소득세를 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모르잖아요. 네. 자, 그거를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 대표자 비용 처리가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혹 그러면 나의 사적 경비도 다 법인카드로 써야지 비용 처리 받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대표자가 이제 병원비라든지 부모님이 요양병원 계셔서 요양병원 긁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사적 경비로 다 추징이 됩니다. 조사 리스크가 다 올라가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너무 무작정 쓰는 건 절대 안 되고 대표자 아까 급여 비용 처리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래. 그럼 가족들도 인건비 다 세팅해가지고 비용 처리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 5천, 배우자 5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했다. 1억을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그걸로 사적 경비 다 털면 돼요. 뭐 자녀 교육비, 병원비 그런 것들이 이제 급여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본인 5천만 원, 배우자 5천만 원, 1억을 비용 처리를 하면 소득세는 누진세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요. 그래서 자녀가 많거나 가족들이 많을 경우엔 또 가족들이 실제 일을 한다면 최대한 소득을 분산시켜서 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본격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PD님 말씀 주셨던 개인에 비해서 법인이 어느 정도 어떻게 유리한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법인의 가장 큰 핵심은 아까 말했던 절세입니다. 개인과 법인 비교해서 1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순이익 1억. 세금 개인은 2,156만 원을 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법인은 990만 원 세금을 냅니다. 이 순이익 1억에 대해서. 근데 핵심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고 했죠. 개인은 대표자 식대 비용 처리 못하고 법인은 가능하고, 그리고 법인은 대표자 급여도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사실 세금이 훨씬 낮아집니다. 7,800만 원. 그러면 거의 3배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절세로는 압도적 유리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4대 보험료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4대 보험료는 1억 벌면 건보료만 800 내거든요. 한 달에 70만 원 걸리네요. 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럼 대표자가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월 200으로 세팅했다? 16만 원 나옵니다, 월에.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갭은 더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법인이 개인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이 부분이 있다.
마냥 법인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창업감면 같은 제도가 있는데 개인은 지방소득세도 감면이 되는데 법인은 지방소득세는 감면이 안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 100% 감면 대상자들은 2,156만 원이 다 감면이 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만 감면이 되고 90만 원은 감면이 안 돼요. 지방세 90만 원은 내야 돼요. 그런 안 좋은 게 있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내가 매출이 뭐 10억이다. 개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어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법인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들, 미용실 뭐 그런 것들만 돼요. 사업자랑 주로 거래하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적용을 못 받는 사람들이면 고려 대상이 아니긴 하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세금적으로 법인이 유리해요. 그리고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내 매출이 크다? 법인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무사님, 법인으로 하면 법인세를 내고 돈을 내가 뺄 때 또 종소세 내잖아요. 예를 들면 1억 벌면 내가 법인으로 1억 벌어가지고 이거 1억 가져오려고 하면 종합소득세 또 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내가 번 돈을 개인 통장을 무조건 다 뺄 사람이면 법인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사업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사람이다. 사실 그런 사람이 법인 통장에 돈을 굳이 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돈을 법인 통장에서 뺄 일이 거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에 재투자를 하지. 그리고 아까 말했죠. 대표자 식대 다 비용 처리 된다니까요. 그럼 법인으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개인으로 빼서 내 식대를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시네? 네. 그래서 내가 목돈을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돈을 무조건 다 나는 빼야 된다 라는 사람만 아니면 전 법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2, 3천을 번다고 그럼 2,500으로 했을 때 3억을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3억만 벌어도 세금이 1억이 넘어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게 2억도 안 돼요. 건보료 얼마네요? 2,400 내요. 이렇게 뜯기거든요. 법인이면 3억에 대해서 세금 대략해서 4천 정도 나가거든요. 세금. 건보료 내가 월급 300으로 세팅할게요. 건보료 월 24만 원이에요. 갭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세금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요. 거의 10배 차이 나죠. 9배. 그러니까 세금도 이 정도 차이 나고 1억과 4천. 여기도 2,400, 288. 월 2, 3천 번 사람도 이렇게 난다고. 순이익으로.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3억을 벌어서 1억 2,400 이상을 뜯기면 남은 게 2억도 안 되는데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고 문제는 그중 일부를 또 사업에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개인 소득세 때려 맞은 남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과 법인세 내고 남은 돈으로 투자한 것을 비교하면 이게 훨씬 세후 순이익이 더 크니까 내가 계속 사업을 위해 재투자하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오래 할 사람이면 굳이 세금을 많이 때려 맞고 남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렇게 부동산을 뭐 사야 된다거나 돈을 한 번에 계속해서 빼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법인으로 하고 비용 처리 잘 받고 사업을 꾸준히 영위하는 게 훨씬 좋다. 사실 그게 법인세의 취지긴 하거든요. 이해 가시죠? 네. 오래오래 잘 해라. 그렇죠. 오늘은 사실 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대표님들께서 상황마다 당연히 의사결정은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창업가면 100%다. 그럼 당연히 개인이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뭐 부동산을 사야 된다. 또 개인이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의사결정의 차이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 무조건 개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내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세무사님과 사전에 논의를 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면 아무래도 절세보다 더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절세연구소에서도 이러한 의사결정을 다 도와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절세연구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저희 절세연구소에서 선착순 신고대리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저희 카카오톡에 성함, 연락처, 유튜브 할인이라고 남겨놔 주시면 저희가 후속 프로세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지금 보니까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한 97, 8% 정도 되시더라고요. 구독해 두시면 더 좋은 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